지금 미국 상원에서 트럼프의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이해 충돌 문제가 큰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대통령이 자신과 아내의 밈코인을 발행해서 돈을 벌고 거액의 돈을 투자한 회사를 세워서 일가가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상황을 미국에서는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다들 경악을 금치 못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플 CEO는 문제가 없다면서 법안에 찬성표를 던지고 있고요. XRP는 지금 급등 직전의 쌍바닥 패턴의 마지막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다보스 포럼에서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의회가 열심히 작업 중이고 곧 서명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는데요. 겉으로 보기엔 기술과 금융에 대한 관심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다는 걸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선 올해 11월 3일로 예정된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미국 정치에서는 전통적으로 여당이 중간선거에서 의석을 잃는 경향이 있는데요. 지금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긴 하지만 분위기를 보면 의석 감소는 어느 정도 예고된 상황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뭔가 유권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겠죠. 이런 점에서 암호화폐 법안은 꽤 전략적인 카드로 보입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때 중요한 지지자들이 바로 암호화폐 투자자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기까지의 과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현재 상원에서는 농업위원회와 은행위원회 두 군데가 각각 다른 법안을 다루고 있는데요. 쟁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농업위원회를 보면요. 이곳은 1월 27일에 표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여기서 핵심 이슈는 다름 아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의 이해충돌 문제입니다. 마이클 베넷 상원의원이 디지털 자산 윤리법 수정안을 제출했는데요. 이 법안은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가 특정 암호화폐 관련 금융거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조항이 나왔냐면요. 트럼프 일가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을 통해서 약 14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산되고 있고요. 아메리칸 비트코인 지분도 20%나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선 이걸 그냥 넘길 수 없겠죠. 상원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최소 60표가 필요한데요.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반면 은행위원회 쪽에서는 기술적인 사안들이 주된 논점인데요. 크게 스테이블 코인 보유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하는 것과 토큰화 증권에 대한 규제, 그리고 디파이에 대한 규제 강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암호화폐 업계도 이 법안을 두고 의견이 완전히 갈렸습니다. 대표적으로 코인베이스는 지난 1월 중순에 은행위 법안 지지를 철회했는데요. 코인베이스 CEO는 차라리 법이 없는 게 낫다면서 강경한 입장을 밝혔고 이 발언 직후 예정돼 있던 위원회 표결은 바로 취소됐죠. 로빈후드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우려를 표명했고요. 이들의 반대 이유는 명확합니다. 스테이블 코인 이자는 코인베이스가 미래 성장의 핵심으로 보는 부분이고요. 토큰화 주식은 이미 유럽에서 서비스 중이죠. 근데 이 법이 통과되면 미국 시장에서 이 사업들을 제대로 펼칠 수가 없게 되니까요. 디파이에 대한 통제 강화도 이들에게는 사업 확장에 큰 걸림돌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리플은 이 법안을 적극 지지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비즈니스 모델의 차이 때문입니다. 리플의 주요 사업은 XRP 기반의 국경 간 송금인데요. 스테이블 코인 이자나 토큰화 증권은 이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리플이 절실하게 바라는 건 SEC와 CFTC 사이의 관할권을 명확하게 나누는 겁니다. 수년간 리플은 SEC와의 소송으로 엄청난 자금과 시간을 허비했죠. XRP가 증권인지 상품인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글로벌 사업을 추진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니까요. 자, 계속해서 중요한 얘기 이어가기 전에 이 시간 XRP 추세부터 확인하겠습니다. XRP AI 시스템은 여전히 매도 신호 유지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장중에는 상승 시도가 있죠. 근데 결국은 종가 음봉으로 밀려서 마감돼 버려요. 2,800원 선을 무너뜨리지는 않고 있는데 약간 걱정은 됩니다. 여기서 이제 반등하고 올려줘야 쌍바닥 패턴이 완성이 되겠죠. 저 아래 1,000원 이하에서 매수해서 들고 있는 분이야 걱정 없겠지만 작년에 급등한 이후에 매수해서 들고 있다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구간인데요. 그래서 새로 들어갈 분들이나 신호 따라서 할 마음 먹은 분들은 이 신호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계좌에 큰 손실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매도 신호가 나온 후로 10%가 빠졌고요. 이번에 오르려다가 다시 밀립니다.
아직 얼마나 밀릴지 알 수가 없어요. 승률이 100%니까요. 저와 우리 소통방 회원님들은 지금 물량 없이 관망 중인데요. 그렇다고 우리가 또 노는 건 아니죠. 확보한 현금으로 오늘 아침에도 업비트에서 제일 많이 오르고 있는 엔소 37% 급등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 어제도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 어제도 서브 채널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한 번씩 찾아보세요. 이렇게 매수가 나왔죠. 오늘 매수 들어가신 분들도 35% 수익 중인데요. 1000만원 들어갔으면 350만원이 여러분 계좌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나오는 시점은 오늘도 소통방에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9만 달러 회복 시도하던 비트코인은 89,500달러 선에서 마감했지만 더는 밀리지 않고 5일선 위로 올라섰습니다. 주말엔 거래량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지난 3일간 매수 거래량이 많았기 때문에 상승세 계속 유지할 걸로 보입니다. 물론 아무도 추세를 단언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건 누구도 알 수 없고요.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실 필요도 없어요. 자,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미리 살까 말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올라갈 때가 되면 얘가 다 알아서 알려주니까요. 그냥 매수 신호가 나올 때 그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아도 확실하게 수익 챙겨드리니까 이 신호대로만 한번 해보세요. 이거 얼마나 편합니까? 이래야 투자든 생활이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XRP AI 시스템 이거 승률 얼마라고 써있죠? 100%입니다. 100%. 이대로만 하시면 차트나 뉴스 시황 다 필요 없습니다. 별거 없어요. 매수할 때 매수하시고 매도 문자 받으시면 매도하시면 됩니다. 그게 끝이에요. XRP만으로도 한 달 만에 40%씩 수익이 나는데요. 계좌에 1000만원 넣어놓고 한 달에 300씩 가져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코인으로 30%는 조금 작잖아요. 오늘도 업비트에서 보면 올라오는 종목들 어마어마하게 많은데요. 다들 부자 돼서 잘 살고 싶어서 코인 하는데 하루에 1, 2% 오르내리는 코인들만 붙잡고 앉아서 언제 부자 되겠냐고요. 하지만 부자가 되려면 다른 부자들처럼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 같이 묵직한 종목들 무조건 있어야 되고요. 추가로 계좌를 불려줄 그 무언가가 있어야겠죠. 그래야 여러분도 인생이 좀 바뀌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 시장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거 제 빗썸 실계좌입니다. 매일 1000만원에 맞춰서 다시 시작하는 데이 트레이딩 계좌로 오늘 오전에 326만원 벌었습니다. 저는 시장에서 매일 1급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 연초에 이것저것 비용 많이 들잖아요. 딱 몇 시간만 저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소통방에 계속 계실 필요도 없고요. 가끔씩 문자만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100만원이면 2, 30만원, 500만원이면 100에서 150은 들어옵니다. 저처럼 1000만원 갖고 하시면 평균 250은 들어오는데요. 오늘같이 재수 좋으면 이렇게 300만원 넘게도 들어옵니다. 시장이 오르고 내리는 거 전혀 상관없고요. 움직이는 종목 귀신같이 다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 소통방에서는 인생이 바뀌는 분들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자, 업비트에서 제일 많이 오르고 있는 이 엔소 좀 보세요. 38% 오르고 있어요. 업비트의 엔소 30분봉입니다. 22일 10시 30분에 매수 나왔는데요. 이때부터 매수를 했으면 지금까지 88% 먹고 있겠죠. 근데 저는 계속 붙잡고 있으라 얘기 안 합니다. 고점에서 털고 나오고 오늘 다시 들어가라고 말해요. 제가 타점을 다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 아침에 매수하신 분들도 지금 40% 넘게 수익 중인데요. 40%가 뭐예요 지금? 계속 고점 뚫고 올라가고 있어요. 45% 수익 중인데요. 1000만원 매수하신 분들은 450만원이 계좌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일단 끝났네요. 자, 6,900명이 들고 갑니다. 못 먹을 수 있을까요? 제가 하자는 대로 이렇게 조금만 신경 쓰시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어떻게 알고 들어갈 겁니까? AI 시스템 아니면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종목 100% 종목입니다. 저를 믿지 마시고 여기 써있는 이 숫자와 데이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통방 회원님들 6,900명 넘었습니다. 매수 신호 나오면 이렇게 6,900명, 6,800명씩 매수해버리는데요. 자,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런 종목들 여기에 이렇게 숟가락 살짝 얹으면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도 다 할 수 있다니까요. 살짝 얹으면 5%, 10% 금방 나옵니다. 1000만원이면 50만원, 100만원이 들어오는데요. 이거 한 달만 하면 1500에서 3000이 쌓입니다. 부자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지금 알트코인 매수세 이렇게 좋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소통방 오셔서 손실 다 회복하시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더 중요한 건 이분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회복하실 분들, 그리고 간절하신 분들, 지금 소통방에서 이렇게 저점에서 올라오는
급등 종목들로만 매매 타점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아직 저희 소통방에 가입 안 하신 분들은 먼저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하단 설명에 있는 수익남과 함께 부자되기 링크 클릭, 그러면 나오는 이 양식에서 맨 위쪽에 보이는 실시간 소통방 입장 체크하시고 아래쪽 빈칸에 연락받으실 핸드폰 번호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서브 채널 코인마법사 톡톡에서는 본 채널에서 시간상 다루지 못하는 내용을 여러 가지 데이터 분석 방법으로 검증하면서 보다 깊이 있는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영상 아래쪽 설명에 무지개 그림이 있습니다. 그 바로 아래에 있는 링크를 누르시면 해당 채널로 바로 이동합니다. 실시간 코인 시장 분석을 비롯해서 수익률 높은 종목 추천도 수시로 나가고 있으니까 코인마법사 톡톡도 많이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리플의 판단이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보는데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지금까지 모호하게 엉켜있던 관할권이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주요 암호화폐는 CFTC 관할 아래 상품으로 분류되죠. 그리고 증권형 토큰은 SEC가, 결제용 스테이블 코인은 또 별도의 규제의 틀로 나뉘게 됩니다. 이게 XRP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집행을 통한 규제라는 이름 아래서 뭐는 되고 뭐는 안 되는지 알 수 없는 환경에서 움직여야 했거든요. 물론 이 법안이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코인베이스가 지적했던 문제들도 분명히 있고요. 업계 일각에서는 이거 규제 백화점 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하지만 리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하더라도 명확한 규칙이 있는 게 지금처럼 완전히 불확실한 환경보다는 훨씬 낫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저도 그 입장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건 리플이나 XRP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요. 업계 전체로 보더라도 법적 프레임워크가 마련된다는 건 분명한 호재입니다. 지금까지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에 적극적으로 들어오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규제 불확실성이었거든요. 최근 22개 주요 기관들이 내놓은 올해 비트코인 가격 전망을 보면요. 대부분이 15만에서 20만 달러 구간에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기관이 공통적으로 꼽은 상승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규제 명확성이에요. 골드만삭스도 같은 맥락에서 분석을 내놨습니다. 규제 완화와 정책의 명확성이 토큰화 자산, 디파이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성장에 큰 촉매 역할을 할 거라고 봤죠. 또 번스타인 리서치에서는 기관 자금이 유입되면 개인들의 투매를 상쇄하면서 비트코인의 전통적인 4년 주기 사이클이 깨질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변수도 많습니다.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 민주당과의 협상이 만만치 않다는 점, 그리고 업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는 점 등은 모두 쉽지 않은 변수죠. 하지만 저는 결국 어떤 형태로든 법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암호화폐를 1순위 정책 과제로 내세우고 있고 지금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법안이 추진될 여력은 충분하거든요. XRP 보유자 입장에서는 이 법안이 통과되는 게 확실히 좋은 신호입니다. 규제가 정리되면 기관 자금이 본격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반이 생기게 되고요. 리플도 그동안의 법적 리스크에서 해방되면서 글로벌 사업을 훨씬 더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게 되니까요. 리플이 왜 결함이 있는 법안에도 불구하고 찬성 입장을 분명히 밝혔는지 그 의도가 분명히 읽히실 겁니다. 녹화된 영상이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테마 종목이 궁금하시거나 갖고 계신 종목들 언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잘 모르시겠다면 제가 거의 소통방에 연결돼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1대1로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준비하고 녹음하는 시간 아니라면 웬만하면 답변 드립니다. 자, 영상 중에 말씀드린 엔소 아까 34% 정도였는데 보세요. 57%, 8%입니다. 대박이죠? 오늘이 일단 끝난 것 같습니다. 나오는 시점은 소통방에서 공유하겠습니다. 아직 저희 소통방에 가입 안 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수익남과 함께 부자되기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 누르면 나오는 이 양식에서 맨 위쪽에 보이는 실시간 소통방 입장 체크하시고 아래쪽 빈칸에 연락받으실 핸드폰 번호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라고요. 제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영상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평생 함께 하겠습니다.